안녕하세요. 저는 돌이켜보면 참 인생을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런 저를 혼자서 키운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었죠. 아주 어릴 적 돌아가신 아버지를 사진으로나마 얼굴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나 외삼촌의 재혼하라는 말과 함께 저를 그냥 할머니한테 보내거나 보육원으로 보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엄마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낮에는 야쿠르트 배달을, 저녁에는 음식집 서빙을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어서 저에게 인생을 투자하셨었죠.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참 아름다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남자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특히나 과부가 되어 혼자 살고 있는 걸 아는 동네 아저씨들이 괜히 저희 집 앞에 기다리면서 길거리를 서성이기도 했고, 어머니에게도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마다하시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오로지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그 이후 제가 고등학생 때쯤에는 그런 엄마에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왜 엄마 좋다고 하는 남자들 넘쳐나던 20대 시절에 재혼을 안 하셨냐고요. 그 대답으로 엄마는 저에게 말하기를 아빠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아빠가 남겨준 세상에 하나뿐인 내 보물인 우리 아들이 혹여라도 힘들어 할까봐 싫었다고 말하셨어요.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고등학생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하여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었다는 기적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라고 저를 이용만 하고 버리던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학을 진학해서도 오로지 게임을 개발했지만, 그 시간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돈들을 벌기도 했지만, 저의 꿈만큼은 항상 컸습니다. 그러던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교 졸업하고도 오로지 이 게임 관련해서만 매달리자 드디어 몇 번의 실패와 사기를 당한 끝에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 입장에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라 세상을 좀 모르던 게 문제였는지 같이 게임을 만들었던 저희 팀원들도 많았고 실상 나눠봐야 그렇게 크지 않았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만난 게 여자친구입니다. 제가 꿈만 많은 청년인 걸 알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몇 번의 게임 개발 이력도 있는 저는 학교에서 여자친구가 모르는 프로그램 관련 질문을 하다가 친해져서 인연이 되어 사귀게 되었던 게 저희 전 여자친구입니다. 학과에서 이쁘기로 소문난 여자친구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빼줄 듯이 행동하며 저에게 아주 잘해줬었죠. 저는 이 여자가 원래부터 그렇게 착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그 전까지 여자라고는 정말 이 세상에 엄마밖에 모르고 살아왔던지라 모든 여자가 다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쁠수록 착한 줄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대하듯이 여자친구한테도 똑같이 대해줬죠. 수익이 발생되면 엄마한테 선물도 사다 드리고 레스토랑도 모셔갔으면 여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했지만 그땐 뭐 이 여자랑 저는 어차피 결혼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 와중에 수익이 났지만 제 손에 실제로 들어온 게 1,500만 원의 수준이었고 절대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더욱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결국 같이 일하던 팀에서 나와 혼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는 저에게 저라면 당연히 성공할 거라며 힘을 실어주었고, 저는 정말 밥도 안 먹고 하루를 보낼 정도로 혼자서 디자인부터 개발의 기획까지 일일이 다 하느라 정말 6개월 동안 여자친구도 잘 만나지 못할 정도로 일만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쫄딱 망했어요. 반년이나 걸려서 만들었는데 건진 거라고는 10만 원도 안 되었거든요. 여자친구는 그걸 보더니 갑자기 조금씩 저에게 짜증과 언성이 높아지며 저에게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그 전까지 한 번씩 자취방에 놀러 와서 제가 생각하고 기획한 걸 듣더니 너무 좋다며 저보고 천재라며 치켜 세워줄 땐 언제고 지금은 저에게 방구석에 처박혀서 이딴 20만 원 벌려고 그 6개월을 허비했냐며 그때부터 매일 저에게 한탄하듯이 잔소리만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여자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선 자다가 너무 화가 나서 깼다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다고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이딴 식으로 저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에 무슨 결혼이냐고 언성을 높이는 그녀에게 저는 제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저 여자친구가 격분하며 말하니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부탁했어요. 지금 제일 힘이 드는 건 솔직히 나라고. 네가 정 원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걸 포기하고 그냥 다른 데 취직이라도 할 테니까 제발 이제 그만 좀 잔소리하라고 말했더니 연락이 그냥 두절되더군요. 심지어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나이 많은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같이 자취방으로 들어가다가 저를 보고 흠칫하며 잠시 놀라더니 당당하게 저를 보며 말을 하더군요. 헤어졌는데 왜 구질구질하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냐는 말을 하는 여자친구를 보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자 그녀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저에게 당장 꺼지라며 백수의 여자 돈이나 뜯어먹고 사는 쓰레기라며 욕을 하더군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둘이서 밀치고 욕하고 싸우자 여자친구는 저에게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가라고 하더군요. 결국 경찰까지 와서 집으로 강제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다음날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알아봤더니 글쎄 제가 개발 일하고 반년간 여자친구와 잘 만나지 못할 때부터 소개팅으로 자기보다 무려 11살이나 많은 남자를 소개받았다는 겁니다. 남자의 직업은 한의사라고 저랑 비교도 안 되는 남자라며 당당하게 저한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처음으로 접근했던 것도 학교 점수 좀 쉽게 받으려고 접근했던 거였고 그렇게 저를 만나다 보니 미래가 있어 보이는 줄 알고 만난 거라며 더불어 자기 정도면 어떤 급의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지 아냐며 말을 하는데 정말 내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여자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게 자기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며 아주 최악의 이별을 했었죠. 그리고 3달도 안 되어 그녀는 그 한의사라는 남자랑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힘들어하는 저에게 엄마는 세상 모든 여자가 모두 엄마 같지도 그렇다고 그 여자 같지도 않다며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여자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었네요. 저는 이렇게 힘들고 아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꽉 깨물고 도끼를 품고 더욱 열심히 일만 했었고 이번에는 운이 좀 좋았는지 그 뒤에 출시한 게임 작품이 국내를 떠나 해외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루어낸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저 혼자 1인 개발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전부 다 제 몫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2번째 작품, 3번째 작품도 만들면서 저 혼자서 개인 회사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소규모 개발 인력들이었지만 수익 내에서 운영했었기에 회사는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저의 개인 자산이 크게 불어가 엄마와 저는 꿈에서만 생각했던 넓고 허름한 수십 년 된 집에서 벗어나 땅 비싼 강남에 신축 아파트를 사게 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했고 더불어 제 소유의 아파트도 2채나 가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되자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넌지시 결혼을 말씀하셨죠. 제가 어떤 여자가 좋은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 뒤로도 연애는 몇 번을 해봤지만 제 상처가 과거에 워낙 커서 그런지 쉽게 마음이 가지 않았죠. 다행히 어머니 지인분 소개로 만난 여성분은 정말 제가 그려왔던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좋은 여성을 만나 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저는 아내의 내조 덕분에 더욱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 무료로 컴퓨터들을 기증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 대해서 캐묻고 다닌다며 제 후배가 저에게 귀뜸을 해주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 회사로 불쑥 찾아온 겁니다. 참 뒤통수 맞고 헤어지고 다시 얼굴 보기까지 6년이라는 세월은 길었고 그렇게 그 여자를 다시 보고 느낀 건 왜 제가 저런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근데 한의사랑 결혼했다는 그 여자는 그런 거 치고는 차림새가 추했고 주름도 많이 늘어서 꼭 마귀 할멈처럼 보이더군요. 그런 생활의 풍파를 어떻게든 가리느라 화장을 떡칠해서 그런지 향수 냄새를 진하게 풍기면서 저에게 다가와 웃으면서 오랜만이라고 말하길래 저는 인사도 없이 대뜸 여긴 왜 찾아왔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여자친구는 저에게 말하기를 왜긴 보고 싶어서 왔지. 우리 사이에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녀를 보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남보다 못한 사이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말했더니 그 여자는 굳은 표정으로 잠시만 같이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직원들도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앞 커피숍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한다는 소리가 오빠 나 이혼했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 어쩌라는 건지 차갑게 받아치자 그 여자는 저한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오빠 나 아직 못 잊었잖아. 라고 하며 지금 사실 아이도 데리고 있긴 한데 결혼했던 남자에게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 지내봤더니 무슨 한의원이라고 하더니 생각보다 빚도 많았고 심지어 그 빚을 갚느라 친정에서 돈을 다 땡겨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한의원 남자는 개털이었는데 월급도 갈수록 줄어든다며 생활비도 잘 안 줬고 그러다 바람까지 나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전 여자친구는 그렇게 이용을 당하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자기한테 진심으로 잘해준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고 저보고 그래서 다시 같이 시작하자고 합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정말 그런 말 듣는 내내 단 1%의 감정의 동요도 생기지도 않더군요. 저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나 결혼한 거 아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이혼했는데 오빠도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나는 그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니까 전 여자친구는 아무 말 없이 잠시 고민하다가 그럼 자기가 애인에 해줄 테니까 용돈만 달라고 하더군요. 하루 한 번 같이 있을 때마다 100만 원씩 달라고 자기에게 생활비도 부족하고 오빠도 어차피 아내 말고도 다른 여자 만나고 싶은 게 남자의 본능이고 습성 아니겠냐고 꼬시기 시작하는데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는 이런 말하기 쉬운 줄 아냐며 오빠처럼 돈 많은 사람에게 100만 원은 솔직히 별거 아닌 거 아니냐며 갑자기 언성 높여서 따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까 그만 여기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미친 여자는 제 아내 번호까지 알아내어 전화를 했고 저랑 다시 합치기로 했으니까 막무가내로 이혼을 하라고 협박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원래 그 남자는 자기랑 결혼하기로 했었다고 아내 자리가 원래는 자기의 자리라며 악을 질러댔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아내에게 거짓이라고 해명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었고 결국 아내와 저는 그 여자를 명예훼손죄로 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끌고 와서 울면서 저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답변으로 아주 요즘 잘 나가는 노펌 변호사를 고용해서 최고 형벌을 받게 해달라고 하고 신경을 꺼버렸네요. 참 어떻게 보면 저런 여자와 결혼할 뻔했는데 과거에 제 첫 사업이 실패했던 것이 오히려 하늘이 저를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